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 노인요양시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네, 좋습니다. 요즘 금리 인상 때문에 요양시설도 급매물로 많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사실일까요? 저희가 보노랜드가 노인요양시설 전문 중개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을 실제로 많이 받고 있어요. 급매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요양원이 있는데 이 요양원도 대부분 개인이 운영합니다. 민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자가로만 운영할 수 있는 게 요양원이잖아요. 자가라는 거는 부동산을 사야만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럼 소유권을 가지고 오면서 부동산을 사면서 어떤 행위를 해요?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이 대출의 범위가 제가 이 업을 해보니까 원자님들이 대부분 최대치를 받습니다. 네. 우리가 아파트 사면 아파트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잖아요.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내 소득 대비 뭐 이런 것도 보고 내 부채 대비해서 뭐 이제 최대로 받아도 한 60%, 70%이 정도인데 이 요양원 같은 경우는 뭐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0에서 최대 90%까지 해줍니다. 운영자금 대출까지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2% 받았던 금리가 2021년도에 2% 받았던 금리가 현재 단계에서 6%에서 7%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요양원 같은 경우는 수익은 뭐다? 고정값이에요. 근데 이 고정값이라고 하더라도 적진 않지만 수익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자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르신 수급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르신 수급이 안 되면 그거만큼 적자잖아요. 어르신 수급이 돼야 공단에서 이 수가를 지급받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자 비용에 치여서 급매로 내놓는 매물들이 많다. 특히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 요양원 중에서도 단독 요양원들 신축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신축 분양 잘 됐어요. 요양원, 단독 요양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축 분양이 잘 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똑같아요. 일반 부동산 시장하고 아파트 분양 안 되는 것처럼 이 요양원 신축 분양도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금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60억에 부르던 그런 단독 요양원들이 지금 50억까지 떨어졌어요. 그 단독 요양원뿐만 아니라 상가 요양원도 마찬가지예요. 뭐 50억 부르던 게 갑자기 40억씩 떨어져요. 10억씩 절하가 돼요. 그렇게 내놓고 있단 말이죠. 실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급매물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하나 가져와서 운영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요즘 시장이 그렇습니다. 예, 급매물 실제로 많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매물들이 나오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과다하게 받은 시설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대출을 과다하게 받아요. 이 원장님들이 자기 자본이 물론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열의 아홉은 좀 빠듯하게 시작해요. 우리가 아파트 구입할 때도 연끌한다 그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대부분 연끌해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놓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사업용 부동산이고 또 이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의 목적으로 보고서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돈이 된다고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어르신을 모셔야 되고 또 어르신분들 케어라든지 직원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사회복지 영역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알고서 미리 사전에 좀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돈 된다고만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놓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요양원이나 중환보호센터 운영하시는 이제 창업자분들,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공부 시작하시고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알고 좀 시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이 중개 컨설팅업을 하다 보면 이와 관련 없는 분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돈이 좀 된다, 안정적이다 라는 이유로 많이들 하시려고들 하세요. 뭐 주유소 하시던 분들, 뭐 자원 하시던 분들, 뭐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너무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무턱대고 창업을 하죠. 근데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 내놓게 되더라고요. 적성에 안 맞아서 또는 너무 힘들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좀 알고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양시설도 아파트처럼 버블이 있을까요? 버블이 있어요. 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 급매물 뭐 많이 쌓인다라고 얘기하는데 급매물도 급매물인데 비싼 건 또 비싸요. 그러니까 상가요양원, 단독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원장님들 내놓는 거 보면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양원은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는 이제 물론 아파트도 분양권 같은 건 프리미엄이 있지만 아파트는 호가라는 게 작용을 하잖아요. 호가가 있어서 뭐 이렇게 10억짜리가 15억 되고 20억 되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시설 권리금. 통상적으로 어르신 한 분당 권리금을 1,000만 원을 불러요.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에요. 실제 제가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근데 실제 그래요. 어떻게 어르신 한 분당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냐. 너무 좀 상업적이다. 사회복지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어르신들을 사고 파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어르신 한 분당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져놓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바닥 권리금, 그리고 운영 권리금,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 창업자가 이거를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인가를 받고 어르신을 모집을 해서 케어하고 직원들까지 세팅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단계까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권리금입니다. 근데 권리금을 이 시장에서는 이 노인요양시설 이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르신 한 분당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1,500을 불러요. 근데 그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전체 다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운영 권리금, 바닥 권리금 전체 다 그 녹아져 있는 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49배들을 매각을 한다. 그러니까 노인 요양시설 49배들을 운영 중이었던 만실로 운영 중이었던 요양을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권리금은 한 5억 정도가 정상적인데 뭐 7억을 부르는 분들도 있고 10억을 부르는 분들도 있고 물론 사정은 다르겠죠. 뭐 인테리어를 더 멋있게 해놨을 수도 있고 또 상급 병실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권리금을 너무 높게 부르다 보니까 이 권리금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게 아파트도 버블이 있지만 여기도 권리금에 대한 버블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는 특수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따로 권리금 거래 따로 계약서를 따로따로 씁니다. 네. 근데 권리금에서 버블이 많이 찬다, 버블이 많이 생긴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버블이 있습니다. 권리금에서. 주로 어떤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실까요? 다양해요. 아까 말씀드린 뭐 주유소 하시던 분들, 뭐 고물상 하시던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의사, 간호사분들 또는 사회복지사분들 그리고 이 관련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또 이쪽으로 갈아타고 계시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이 관련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들 준비를 하세요. 물론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적인 마인드라고 하면은 이 노인요양시설 자체가 좀 안정적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분들 이렇게 모셔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또 국가에서 80% 건보공단에서 또 딱딱 수가를 내려주고 하기 때문에 수익이 높지는 않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문제만 안 생긴다고 한다면. 수익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시설 운영에 대한 수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는 제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좀 많이 숨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좀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오픈하고 싶지 않아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오픈했다가는 이 건보공단에서 어떤 타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타깃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사가 들어가고, 조사가 들어갔을 때 환수 조치도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민감합니다. 근데 수익적인 부분은 그냥 저희 보노랜드 플랫폼만 봐도 나와 있어요. 저희 보노랜드 플랫폼 보시면 이 상단에 보노랜드 계산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계산기 누르시면 이렇게 박스가 나와요. 이 박스가 나오면 여기 수익 계산기 있죠. 눌러서 보시면 돼요. 저희 보노랜드 플랫폼 들어오셔서 뭐 단독 요양원이다, 상가 요양원이다, 주간보호센터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상가 요양원으로 한번 볼게요. 상가 요양원 49배들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 그리고 현원수 49명. 매매가 49배드 상가 요양원 경기도 기준으로 일반적인 금액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25억 정도. 그럼 25억에서 대출을 80% 받았다. 한 20억 정도 되잖아요. 20억을 넣을게요, 대출금. 자, 여기서 계산하기 클릭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투자는 본인 투자금 5억 들어갔죠. 그런데 이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100% 면제입니다.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르더라도 면제예요. 이거는 이제 질문하지 마세요. 저희 전화해서 자꾸 물어보시는데,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이더라도 취득세는 면제된다. 관련된 이슈가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소송까지 했고. 근데 결론은 뭐냐?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자, 대표자와 시설장이 달라도 취득세는 100% 면제된다. 취득세 100% 면제에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사용하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50% 감면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억 투자에서 예상 수익률이 약 60%입니다. 요즘에 상가 투자하면 수익률 얼마나 돼요? 한 4% 나오나요? 한 4%, 5% 나올 거예요. 꼬마 빌딩 투자하면 한 2% 나오나요? 연 2%? 네. 몇 프로예요? 58%. 네. 물론 이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익형 부동산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업용 부동산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럼 수익률이 58%면은 낮은 수익률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자본금 5억 투자해서 취득세도 없이 운영을 하는데 이 정도다. 대출금 20억 받아서. 그럼 대출금 20억에 대한 이자가 몇 프로냐? 현재 5%로 세팅한 거예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중개하면서 이제 매수자분들 대출 연결해 드리면 7%까지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4% 후반 그리고 5% 초반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로 했을 때 거치로 해서 이자가 833만 3,333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 이 수입은 고정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월 수익이 이렇게 고정값으로 세팅이 되고 1억 365만 7천원, 시설장, 인건비, 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쭈르륵 인건비 나가고, 그다음에 식재료 관식비, 관리비, 소모품비, 기타 비용, 대출이자, 퇴직금 보험료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걸 다 뺐을 때 순수익을 말씀드릴게요. 기타 전출금이라고 합니다. 2,399만 7천원 정도 나와요. 2,400만 원 정도가 순수익이다. 여기서 빠진 건 뭐냐? 상급병실료는 합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기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찍어 넣은 거예요. 여기서 빠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항목이. 비용이 빠질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다 넣은 거예요. 왜?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400 정도 보수적으로 보시면 된다. 이보다는 더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계산기 사용해서 보시면 돼요. 수익은 정해져 있지만 이 수익률이 작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대출을 안 받는다? 그 수익률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다들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수익만 보고 하시면 안 된다. 네, 진짜 어떤 이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왜냐면 돌아갔을 때까지 모시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 케어도 해야 되고, 어르신분들 이제 가족들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채워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막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서 이 사업에 진입하셔야 된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도만 있고 어느 정도 이 지식만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 된다고
이 사업을 이렇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안 된다. 지금 시기에 이 요양시설을 운영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시기는 적기예요. 금리 인상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매물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금 얼마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매물들이 현재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매물들도 있다고 실제로. 근데 거리 때문에 제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경기도에 있는데 뭐 청주나 대전에 나오는 좋은 매물도 많아요. 근데 제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계속 보고 있어요. 좋은 매물 나오면 한번 운영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적기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보노랜드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특강하고 있으니까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으니까 저희 보노랜드 플랫폼 가입하시면 저희가 문자 보내드려요. 특강 일정. 그거 보셔서 오시면 저희가 교재도 드리고 교육도 해드리니까 좀 알고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네. 다시 인터뷰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